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2년 7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귀차니즘을 선수, 네, 선수 실천하고 있는 강승욱이라고 합니다. 어, 그, 이번 주제는 제가 대단히 어떤 무언가를 한다기보다, 저도 이제 모던 PHP로부터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IT를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이 배웠었기 때문에, 좀 저도 한 일원으로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좀 손을 들어봤고요. 거창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AWS, 저는 이제 현재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WS에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방법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팁 같은 거, 이게 시작할 때 이제 좀 참고하실 만한 팁 같은 것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AWS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최대한 질문 주시면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짧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AWS에서 어떤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PHP라고 이제 제가 서두에 제목에다가 붙였긴 하지만, 그 어떤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형태의 이제 백엔드라든지 프론트엔드라든지 아니면 API 이런 서비스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AWS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시고자 하면은 서버를 만들어야 되느냐, 네트워크를 설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이미 작성되어진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이제 서비스들을 운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태초부터 같이 이제 빌드를 시작하셨거나 처음부터 시작하셨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토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많으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AWS는 이제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이 라이트 세일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기로는 카페24에 이제 500원짜리 호스팅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라이트 세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시면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서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위치, 어떤 나라에, 어떤 리전에 이제 시작할지를 선택하시고, 운영체제 선택하시고, 그 운영체제에 올라가는 요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램프 스택, PHP도 이제 지원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와스를 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이 중간에 보시면 OS 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영체제만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OS 전용을 선택하시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와스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전,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그냥 뚝 만들어져요. 그냥 서버가 그냥 바로 인가가 되고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 시작하실 때 조금 이제 옵션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여기 그 옵션에 보시면 시작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트스트래핑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유저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버가 부팅할 때, 이거는 부팅할 때만 해당이 됩니다. 부팅을 할 때에 실행이 돼야 되는 스크립트를 여기 추가를 하셔가지고 GitHub에서부터 파일을 땡겨 오거나 아니면은 그 컴포저의 업데이트를 이제 명령어를 여기다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가 이제 초기에 부팅을 할 때 하는 작업들을 여기다가 스크립트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버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AWS는 이제 ID 패스워드 방식이 아니라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이제 그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H 키를 여기다 등록을 하시거나 변경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스냅샷 활성화는 백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정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업을 원하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펙을 보시면 원코어 CPU의 메모리 512 정도면은 3.5달러 내시면은 무료 트래픽 1테라 받으면서 SSD 20기가 할당 받으면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5달러면 지금 원화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3.5달러면 거의 한 5천 원 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좀 이 달러에 따라서 좀 올라가긴 하는데 한 5천 원 정도면 이 정도 쓰실 수 있습니다. 트래픽 1테라바이트 정도 쓰시고, 그리고 조금 더 높이면은 이제 5달러, 10달러, 20달러 뭐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무료 트래픽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그냥 홈페이지예요. 그냥 그 이제 어떤 그 제품들을 홍보한 홈페이지인데 트래픽이 너무 발생을 해서 너무 비싸다. 저희가 이제 서버를 EC2 인스턴스로 이제 제일 싼 거를 해도 월에 한 5만 원 나가거든요. 거기에 트래픽 비용 별도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안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5달러짜리 쓰시면서 2테라바이트로 해결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옵션이 라이트 세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간단한 시작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내 개인 홈페이지라든지 뭐 기타 이제 단순한 형태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형태로 쓰실 수 있지만 뭐 어떤 그 스케일러블을 한 뭐 서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러면 조금 뭐 커스텀이 좀 힘들기 때문에 얘는 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용도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 세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심플합니다. 네, 라이트 세일을 딱 만들면은 라이트 세일 서버가 생기고 여기에 이제 고정 IP가 붙습니다. 고정 IP가 붙어서 이 DNS 매핑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관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것도 좀 간단하긴 한데 얘는 이제 앞에는 서버를 인가를 하는 거고 서버 안에 이제 뭐 어떤 크론 잡을 돌리든지 어떠한 스크립트를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플리케이션 올릴 수 있지만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딱 단순한 정적인 컨텐츠 뭐 이제 HTML, 자바스크립트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은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S3라고 하는 이제 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웹서버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S3를 만들면은 얘가 이제 그 나스 같은 파일 스토리지인데요. 여기에 버킷이라고 하는 이제 폴더 같은 걸 만들게 돼요. 이 폴더의 속성에 가시면은 스태틱 웹 호스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얘를 활성해 주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주소로 접속을 하면은 index.html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서버처럼 돌아가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정하는 게 있죠. 인덱스 도큐먼트가 무엇이냐, 뭐 에러 도큐먼트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하실 수 있고요. 리다이렉트 리퀘스트 같은 것들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여기 이제 S3 이 고정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마찬가지로 DNS 매핑 하시면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으로 매핑을 해서 그런 이제 정적인 뭐 홈페이지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프론트엔드 웬만한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요거는 단순히 이제 S3에 이제 index.html 아까 인덱스 도큐먼트잖아요. 그래서 얘를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접속을 해서 웹사이트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의 특징은 앞에는 라이트 세일은 이제 이렇게 스펙을 정의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이 S3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AWS가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뭐 부하라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벤트 페이지 같은 걸로 거시면은 그냥 얘가 알아서 트래픽을 다 소모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규모 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이벤트 페이지 같은 거를 여기 구성을 해가지고 트래픽을 좀 소화하는 그 서버로 좀 안 가게끔 하는 형태로 운영을 많이 했었고요. 여기에 이 S3에 플러스 라이트 셀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 셀 같이 쓰실 수 있고 여기 이 같이 쓰는 거는 S3에다가 정적 콘텐츠 같은 거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세일이 아까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는 3.5달러짜리가 20기가
20GB의 이제 SSD를 제공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뭐 사실 뭐 20GB면은 뭐 충분히 뭐 다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좀 헤비한 뭐 어떤 그 그림 파일이라든지 폰트 파일이라든지 어떤 정적인 파일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S3를 저장소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확장을 하면은 S3를 이제 스태틱 웹 호스팅으로 쓰고 이 뒤에 이제 뭐 가장 간단한 건 뒤에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물려가지고 AJAX로 이 정적인 웹페이지에서 AJAX로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커넥션해서 이 뒷단에 이제 람다들이 처리를 해가지고 마치 이제 그 레스트 API가 돌아가는 형태의 서버리스를 손쉽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3를 써서 API 게이트웨이를 해가지고 RESTful API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인터페이스 뒷단에서 이제 이런 컴퓨팅 파워들 뭐 이제 그 데이터 액세스 같은 것들을 여기서 람다가 수행을 하게 되고 뭐 뒤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좀 많이들 쓰시는 형태이고요. 여기에 이제 뭐 오선티케이션, 뭐 로그인 같은 것들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뭐 코그니토 같은 이제 로그인 이 서비스 같은 거 붙이실 수도 있고 여기에 앰플리파이 같은 것들은 그 구글의 이제 파이어베이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노티피케이션, 뭐 푸시를 날리거나 뭐 이메일을 쏘거나 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다 저장이 되어져 있는 이제 백엔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이제 그래프QL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QL을 쓰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API 게이트웨이 RESTful API 방식이 아니라 앰플리파이에 있는 GraphQL 방식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하면서 이 뒷백단의 역할을 이 앰플리파이가 다 수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앰플리파이 안에 있는 앱싱크라고 하는 서비스 안에 이제 GraphQL이 있고 걔네들이 이제 매핑이 돼가지고 쿼리를 날리거나 데이터를 뭐 겟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적인 웹사이트로부터 이렇게 서버리스 형태로 웹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식도 흔하게 이제 요즘은 많이들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엘라스틱 빈스톡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많이들 이것도 많이들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라스틱 빈스톡은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크리에이트 어플리케이션 하시면은 모든 게 대화 방식, 위자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할 거냐, 그래서 뭐 PHP 딱 선택하시면은 그 PHP의 버전을 몇 버전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지정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거를 지정하고 나서 내 소스 코드를 여기에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여기 S3 같은 것들을 올려가지고 그 도큐먼트 루트에 올라가는 이제 그 파일들을 zip해가지고 올리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배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프로비전이 되면서 같이 이제 소스 코드가 배포가 되면서 알아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세일과 얘가 다른 점은 라이트 세일은 완전히 관리되는 형태의 약간의 이제 호스팅 서비스처럼 딱 스펙만 정의하면은 딱 거기에 맞춰진 인프라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엘라스틱 빈스톡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서버를 쓰시는 이 형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VPC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안에 들어가는 EC2 인스턴스들이 이렇게 배포가 되는 이 템플릿 형태로 딱 짜져가지고 들어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서버들을 이렇게 쭉쭉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빈스톡은 좀 더 이 기능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로드 밸런스를 붙일 수도 있고 오토 스케일링을 해서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엘라스틱 빈스톡이라고 하는 옵션을 쓰실 수가 있고 성능은 EC2의 스펙을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딱히 뭐 설명을 뭐 원하시면은 딥하게 해드릴 수 있지만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주의하실 거는 제가 이 앞에 이제 라이트 세일과 S3와 엘라스틱 빈스톡 이 세 가지 이제 시작하는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옵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라이트 세일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용도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손댈 수가 없고요. 딱 그 단일 서버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게 엘라스틱 빈스톡이고, 엘라스틱 빈스톡은 이제 이런 규모 조정이라든지 로드 밸런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 RDS라고 부르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3티어 웹 아키텍처 형태를 이렇게 지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라스틱 빈스톡도 단점이 있죠. 결국 이것도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이제 서버와 RDS 간의 이제 이런 연결 구성들이 다 템플릿화돼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거를 커스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커스텀할 수가 없고, 어, 이 서버들이 다 이미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엔진엑스의 컨피그레이션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바뀌긴 합니다. 안에 서버에 들어가서 바꾸면 바뀌긴 하는데, 이 서버가 재부팅이 되거나 하면은 원상복귀 돼요. 그게 어떤 이미지를 기준으로 얘가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별도의 이제 그 엘라스 EB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설정을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좀 귀찮아요. 이게 결국 이제 우리 서비스가 단일 서비스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야놀자 서비스인데 그냥 뭐 이 숙박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호텔도 하고 뭐 어떤 부동산 업도 하고 뭐 물품 제공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서브 도메인의 서비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용도에 맞는 서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엘라스틱 빈스톡 세트가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이런 식으로 그 서비스마다 세트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중복되는 자원들이 많아지겠죠. 이 VPC도 개수가 많아지고 로드 밸런서도 하나로 쓸 수 있는 거를 여러 개를 써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관리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비용 낭비가 심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다 뜯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VPC 만들고 서버 만들고 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데 그때쯤 되면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이런 걸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은 투자를 해야 돼. 한 달 이상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은 낭비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라이트 세일, S3 스태틱 웹 호스팅, 이런 엘라스틱 스톡이 가지는 약점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용도에 맞게 좀 쓰시면은 좀 손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어 일단 뭐 이 서비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배포를 좀 해보자. 아니면 내가 그냥 토이 프로젝트 혹은 회사에 그냥 단순한 형태의 웹페이지를 써보고자 한다. 아니면 단순히 쓰고 말 이벤트 페이지 같은 것들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해서 좀 구성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SB 스톡은 이런 고가용성 구성이라든지 스케일러블 인프라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이런 그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 옵션까지 다 제공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단일 서비스, 이 엘라스틱 스톡이 아까 보시면은 소스 코드를 업로드를 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하나의 엘라스틱 스톡이 하나의 소스 코드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엘라스틱 스톡 하나에 여러 개를 못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 도메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점이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쉽게 쓰실 수 있는 옵션이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D에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옵션 외에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옵션들이 있고, 이거 외에는 이제 결국에 EC2를 직접 서버를 직접 만드셔서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에 쓰실 수 있는 게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은 원하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PHP라고 검색을 했는데 URL에 가시면은 원하는 이제 형태의 서비스나 이제 스택들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요렇게 나와요. 램프 스택 패키지 바이 비트나미. 비트나미 다들 아시잖아요. 그 램프 스택 지원하는 이 여기 회사에서 이제 올려놓은 이런 그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램프 스택을 선택을 하시면은 그 이 딱 그 설 이 램프 스택이 올라간 서버의 이미지를 얘네들이 구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어떤 그 서버의 스펙을 가지고 배포를 할래 선택을 하면 내가 가진 네트워크 VPC에 배포를 한 방에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인프라스트럭처 비용 외에 서브스크립션 비용이 별도로 지불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왼쪽에 여기 보면 딜리버리 메소드에 보면은 제가 이제 서버를 이미지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AMI라고 부르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그거 외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테라폼 같은 IAC로 짜 가지고 이걸 제공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방식들도 있고, 컨테이너 이미지라든지 사스 형태, 이런 형태로 제공하는 옵션들도 있기 때문에 뭐 PHP 그 램프 스택이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컨플루언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오픈 VPN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다 여기에 있거든요. 뭐 알랩의 뭐 파이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뒤져 보시는 것들도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가 있다라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이제 직접 만드는 거 빼고는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거 외에 이제 추가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프리티어 보통 많이 쓰시는데, 프리티어가 이제 보통 이제 가입일로부터 12개월간 무료로 제공되는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URL 링크에 가면은 각 서비스마다 이렇게 제공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버가 75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750시간은 어 서버 한 대를 한 달 동안 내내 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버 한 대를 그냥 여기 보면은 아주 옅게 보이는데, T2 마이크로, T2 마이크로고 T3 마이크로까지 프리티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펙을 가지고 한 대를 쓰실 수 있는 양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대를 쓰시면은 15일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월에 두 대를 돌리면은 이 두 배로 시간이 들기 때문에 15일밖에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량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무료 평가판이 있고 언제나 무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개월 요렇게 무료라고 표시가 되는 거 외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람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무료. 이게 그 프리티어 기간이 아니더라도 매월 100만 회의 이제 람다 실행할 수 있는 카운트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종료가 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계속 영원히 제공이 되는 거고, 무료 평가판은 딱 그냥 이 그 계정에서 한 번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이지 메이커라고 하는 AIML 할 수 있는 툴인데, 이거를 딱 2개월, 네, 그냥 이 어카운트 한해서 2개월 한 번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 구분을 하셔 가지고 프리티어 쓰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과금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잘 모르고 이 서버 스펙에 안 맞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방치하다가 뭐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뭐 500만 원씩 나와 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기에 이제 이 조건을 좀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프리티어 사용량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시보드에서 하지 기능을 하거나 이제 버짓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뒤에 내용이 좀 잘렸네요. 잠시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음, 뒤에가 잘려서 올라갔네요. 제가 집에 데스크탑에 파워포인트가 안 깔려 있어가지고. 그 이제 프리티어를 빌링 대시보드라고 부르는 그 콘솔에 들어가시면은 그 내 비용을 이제 탐색할 수 있는 그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 대시보드에 들어가시면은 그 프리티어를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이 사용량이 나와요. 예, 그거를 보시면은 '아, 내가 지금 프리티어를 잘 쓰고 있구나.' 요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버짓 기능이 있습니다. 버짓 기능이라는 거는, 네, 네,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빌링 대시보드 쪽에 있는 옵션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버짓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짓에 가면은 예. 그 버짓에 가면은 여기 버짓에 monthly amoun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에 얼마를 쓸 거냐라고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버짓을 거는데 전체를 다 걸 수가 있고 특정 서비스만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전체를 걸게 되면은 이거는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80 불이라고 이제 어 그 명시가 되어 있지만, 80 불이 넘어가면 뭐 AWS가 못 쓰겠다고 막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람만 주는 거예요, 알람만. 이 운영을 할 수 있게, 참고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제 여기 보면 알람을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알람만 요렇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회사에서 쓰고 계시거나 프리티어를 벗어난 상황에서 과금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버짓을 따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특정 한도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알림을 받으셔가지고 조금 추가 가금이 되는 거를 좀 막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 이게 LS 빈스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버전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데 어, 좀 느리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빨리 반영해 달라고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네. 아, 이게 아니구나. 어, 가져오기. PHP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저도 이제 고객 만나면은 이제 코그 이그나이터 쓰시는 분들도 있고 라라벨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라라벨 쓰시는 분들 만나면 되게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요. 뭐 사례는 제가 가져다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사실 다른 언어와 뭐 변별력이 있거나,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 백엔드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다 보니까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성 자체가 뭐 PHP나 자바나 뭐 크게 뭐 변별력이 있지는 않아서 뭐 차라리 이제 데브옵스나 이제 이런 코드 파이프라인을 짜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상이하긴 한데 운영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뭔가 두드러지게 뭐 좀 다르다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아서 어 뭐 원하시는 사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은 제가 계속 자료는 제공을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로드. 네. 취미로 쓰시면 당연히 비용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라이트 세일을 추천합니다. 라이트 세일 아까 보셨다시피 그냥 1코어에 512 메모리 정도면은 한 5,000원이면 월에 5,000원이면 되는데 EC2 인스턴스 쓰시면은 그 보통 이제 싸다라고 하는 게 T3 마이크로가 보통 이제 나노가 있긴 한데 나노는 솔직히 쓸 수가 없고요. 나노는 너무 사양이 떨어지고 T3 마이크로 정도는 써야 되는데 이 T3 마이크로 쓰시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지역이 이제 오하이오이긴 하지만 T3 마이크로가 그 시간당 0.014불이거든요. 시간당. 그래서 네, 네, 저렴 호스팅 맞습니다. 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당이기 때문에 24시간 켜놓고 그 30시간 켜놓으면 요 정도 가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싸기는 라이트 세일이 쌉니다. 라이트 세일 싸고요. 쓰다가 좀 더 규모가 커지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더 강력한 성능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넘어가셔도 충분히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저도 라이트 세일로 그냥 많이 테스트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네, 뒤에 잘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티어 조심해서 쓰시고요. 내 카드가 여기서만 하는 말인데 그 카드를 보통 등록을 해야 그 계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등록을 하시고 그 요즘 카드들을 보면 가상 카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가상 카드 이렇게 발급을 하셔가지고 한 달짜리 그 페리오드 익스파이어 페리오드 한 달짜리로 하셔가지고 그걸 넣으시고 그냥 익스파이어 되면은 그냥 결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만 하시고 어 그냥 냅뒀다가 혹시나 불미의 사태로 내가 실수를 해서 조금 가금이 되거나 하면은 좀 냉정하긴 하지만 회피하실 수는 있습니다. 계정 클로저 때려버리면 되니까요. 네. 그냥 그렇게 쓰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빌링 대시보드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블러 처리가 된 내 그 가입한 이메일 써도 됩니다. 네, 써도 되고 저도 이제 그 고객일 때 그 프리티어 그 어카운트를 한 3개 만들어 가지고 그 공짜로 이제 서버 3대 돌렸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뭐 정지를 먹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크레딧 카드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이메일만 다르게 하고 똑같은 카드 넣으면 다 똑같이 뭐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가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쓰시면은 프리티어 좀 많이 쓰실 수 있고, 예, 그 가상카드 쓰시면은, 근데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저도 그렇지만 뭐 프리티어 잘못해가지고 한 뭐 예를 들면 한 15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AWS가 이제 보통 1회에 한해서 뭐 처리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결제가 되고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조금 이거 안 해줄 것 같고 좀 찝찝하잖아요. 막 이래야 되는데 계속 생각나고 150만 원 결제된 거 어떻게 되나 계속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 가상카드로 그냥 결제 안 되게 해놓으면은 그냥 뭐 모르겠다. 그냥 쿨하게 그냥 계정 클로저 날려버리면 되거든요. 뭐 저희도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영어로 물어봐야 돼. 전화도 안 될 것 같고 이거 뭐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그런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그 이 빌링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지금 이 예제는 이제 프리티어 끝났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프리티어 서비스 바이 유세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별로 프리티어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과금이 될지 안 될지를 좀 보실 수 있고 여기 빌링 대시보드에 보면은 여기 파란색이 현재 과금이 된 거, 과거 이게 저번 달 과금이 된 거, 그다음 초록색이 앞으로 과금이 될 포캐스트 프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어, 예측 요금인 거죠. 너가 이대로 쓰면은 이만큼 나올 거야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고 계속 빵빵빵 찍혀 있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뭐 100 몇 불 된다 이러면 이제 프리티어 끝났거나 아니면 프리티어를 넘어선 내가 뭔가를 만들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뭐가 비용이 비싼가 해서 여기 코스트 익스플로러 가가지고 어떤 서비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서비스 이제 이름이랑 비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이씨 이거 RDS 나오네 하면 RDS를 빨리 지우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조금 네 편안한 마음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아까 이건 버짓 기능이죠. 네, 버짓 여기에 가시면은 여기 버짓 설정 여기 버짓 어마운트 설정을 하시면은 내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이게 알람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포캐스트 코스트 그러니까 이 지금 액츄얼 코스트는 지금 현재 가금되는 거고 포캐스트는 이제 앞으로 예측 요금이잖아요. 그래서 예측 요금의 몇 프로 내가 뭐 예를 들면 100불 을 설정을 했는데 100불에 이제 80불이면 80불이잖아요. 그래서 80불에 조금 넘는 상태가 되면은 알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제 버짓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완전 프리티어이신 분들이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 빌링 대시보드의 메뉴에 보면 프리퍼런스에 가면은 그 코스트 매니지먼트 프리퍼런스에 보면 이제 프리티어 유세이지 얼럿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프리티어를 벗어난 과금이 1달러로 되는 순간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얘를 설정하시면은 딱 그 과금이 딱 발생하자마자 바로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설정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프리티어는 추천드리고 프리티어를 벗어났거나 회사 계정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돌리거나 하면은 요거를 좀 버짓을 좀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어, 트래픽 백지, 라라벨 서비스. 라라벨 서비스면은, 그 용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테스트 용도냐,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내가 토이 프로젝트로 하느냐 하면은 그냥 뭐 라이트 세일로 돌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백지 정도면 이게 아까 그 트래픽 요금이 이제 라이트 세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EC2로 하시면은 트래픽 요금이 별도 나와요. 트래픽 요금이 발생되는 거는 AWS 인프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공짜고 나가는 것만 비용이 가금이 돼요. 나가는 거. 그래서 그 나가는 비용이 라이트 세일은 포함되어 있고 EC2는 이제 별도로 가금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EC2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뭐 로드 밸런서라든지 네트워크에 대한 뭐 서브네팅을 별도로 또 보안적으로 구성을 좀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안에다가 따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각종 S3라든지 뭐 Q 같은 것도 더 안에 놓고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EC2 기반의 이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로 이제 내가 직접 구축하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EC2 기반으로 가시는 거고 그냥 일단 돌려보자.
싼 가격으로 일단 돌려보자 하시면은 라이트 세일로 일단 돌리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당연히 네, 장기적으로 보면 EC2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안타깝지만 그 저도 이제 제가 담당하는 고객사가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다 만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배치가 된 게 그렇고요. 그 회사들 중에 대다수가 이제 저희는 어뷰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키가 이제 탈취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카운트가 탈취당해 가지고 이제 마이닝에 쓰여 가지고 막 진짜 1억씩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를 막으시려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이 멀티 팩터 어센티케이션 MFA를 거셔야 돼요. OTP 있죠, OTP. 그래서 OTP를 꼭 거세요, OTP는. 진짜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이게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가 이제 요즘은 유출이 하도 많이 돼 가지고 다른 데서 쓰는 거 똑같이 쓰면 당연히 털리기도 하고 뭐 키 같은 것도 털려도 이 MFA가 걸려 있으면은 좀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래서 MFA 무조건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는 그 앱을 그 어시라고 하는 앱 쓰거든요. 아마 다들 이거 쓰실 거예요. 어시라고 하는 이제 앱이 있어요. 요거 쓰는데 원래 구글 OTP 쓰다가 구글 OTP는 기기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그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바꾸거나 잃어버리면은 너무 골치 아파 가지고 이 어시를 쓰면은 그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면은 OTP 등록해 가지고 쓰실 수 있기 때문에 MFA 무조건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AWS 어카운트를 만든 어카운트를 저희는 루트 어카운트라고 해요. 모든 권한을 가진 어카운트. 이거는 어디다 숨겨 놓고 이 IAM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Identify Authentication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제 자격 증명 관리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차라리 그냥 차라리 이 루트 어카운트를 쓰는 게 아니라 IAM으로 만들어서 거기 권한을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주더라도 그렇게 권한을 줘서 별도의 계정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루트 어카운트는 그냥 MFA에 걸어놓고 어디다 숨겨놔요. 숨겨놓고 비용 관련된 것만 볼 때만 네, 보는 용도로 쓰는 걸 추천드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 권한을 주더라도 이게 그 계정이 탈취가 당하면 루트가 탈취가 당하면 계정을 클로즈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계정을 클로즈하는 거 말고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면 계정이 탈취당했다. 그래서 어떤 뭐 인스턴스가 계속 만들어진다 그러면 요즘은 그 AWS가 다 컨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정이 좀 이상한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계정을 강제로 클로즈 해버립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다 중단돼 버려요. 그러면 막 전화가 와요. 아이고 왜 중단을 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 털렸다. 다 털리고 있다 이러면 이제 막 그때부터 막 싸움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계정을 하나를 만드셔서 거기에 어드민을 주시면은 그 계정을 끊어 버리시면 돼요. 루트로 가서 그 계정을 끊어 버리시면은 바로 방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IAM 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클라우드 트레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90일 동안 그 행동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서비스인데 모든 어카운트의 API 행동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만들든 서버를 삭제하든 AWS 콘솔에 로그인을 하든 로그인에 실패하든 뭐 람다를 호출을 하든 뭐 어쨌든 모든 게 다 이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일에 보면은 어떤 어카운트가 어떤 행동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트레이를 보시면서 관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알람을 걸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 트레일의 로그에 로그인 페일이 3회 이상 발생된다 그러면 알람을 받으실 수 있고 인스턴스를 뭐 내가 안 쓰는 리전들 있잖아요. 뭐 난 서울 리전만 쓰는데 갑자기 뭐 버지니아 리전에 만든다든지 이런 거 다른 리전에 만드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알람 받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의 트리거로 쓰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람다가 실행이 될 때 이 서버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이 그 알람을 걸어서 서버에 이제 푸시 형태로 이제 트리거를 하는 형태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트레이를 네, 꼭 한번 이 참조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퍼블릭, 이 S3 퍼블릭 서브넷 이런 것들이 있어요. S3를 모든 사람이 쓰게 한다든지
RDS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퍼블릭으로 만든다든지, 엘라스티서치, 오픈서치로 바뀌었죠. 오픈서치를 만들 때 퍼블릭을 만든다든지, 서버넷도 퍼블릭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붙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안 만들면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 가이드나 이런 걸 따라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제 편하니까 퍼블릭을 보통 많이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모든 거를 프라이빗으로 운영하는 거를, 컨셉을 잡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만 고려를 하시면은 운영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티켓이 있어요, 티켓.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티켓을 올리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베이직 서포트 플랜이 있어요, 서포트 플랜. 그래서 기본 플랜이 이제 무료거든요. 무료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계정에 관련돼 있거나 결제에 관련돼 있거나, 기타 질문은 포럼에 가서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 질문은 안 됩니다. 기술 질문을 하려면은 디벨롭 플랜부터 해야 되고, 디벨롭 플랜은 여기부터는 비용이 과금이 되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플랜을 쓰시는데, 이것도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뭐 데이터베이스가 갑자기 뭐 멈췄다 이랬을 때 개발자로 싹 올립니다. 개발자로 싹 올려가지고 질문을 하고 다시 싹 내립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만 과금이 돼요. 그래서 쭉 안 가셔도 되고, 뭐 때에 따라서 이제 그냥 필요할 때만 탁 올렸다가 탁 내렸다가 이렇게 하시면 티켓 끊으실 수 있고, 무조건 티켓을 먼저 끊으시는 게 좋아요. 분명히 AWS 담당이 이제 어레인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티켓을 먼저 오픈하고 따로 컨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양쪽으로. 네,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티켓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옵션들이 있다. 뭐 이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다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 드려봤고, 시작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용 관련된 알람 받는 방법, 뭐 이런 거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계속 눈팅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뭐 따로 얘기해 주셔도 되고, 필요한 것들 아까 PHP 사용하는 케이스 같은 거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만난 고객분들 누군지는 오픈을 못 하고요. 기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한다, 뭐 인프라 아키텍처나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서머리 해가지고 여기 방에다가 제가 한번 공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발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많이 부족하지만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다음 발표 네, 저도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